나온다면 거의 여기서 한 5-6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여기서 5-6문제 이상 충분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이제 바른 문장 쓰기 83쪽부터 나오는 그 바른 문장 쓰기예요. 거기를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조사 사용의 문제 여기서 또 볼게요. 조사를 이제 쓰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보면 84쪽을 펴보세요. 앞에는 그냥 다 건너뛸게요. 84쪽에 글쓰기에서 두 번째 달라 조사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미묘한 게 은는 이가예요. 은는 이가. 자, 밑에 보세요. 가을은 병마처럼 깊어져가고 캠퍼스의 변색이 눈에 비치면 허다한 잡상 가운데 먼저 가슴을 차지하는 것이 나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게 이제 은는 이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자, 여기 밑에 보세요. 이가와 은는은 달리 사용됨으로써 두 문장이 크게 달라진다. 즉,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일가보다 일나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오죠? 둘 사이의 차이는 가을은이 가을이로 바뀌었고 거시가 거순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자연스럽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용법의 차이인데, 자, 이게 중요해요. 다른 건 몰라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뭐 형광펜 있으면 밑줄 쳐도 돼요. 그냥 밑줄 쳐도 되고, 은느는 큰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이가는 작은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은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 나번을 보세요. 가을이 병마처럼 깊어가고 캠퍼스의 변색이 눈에 비치면 허다한 잡상 가운데서 먼저 가슴을 차지하는 것은, 이게 여기까지 큰 문장이죠. 여기까지 가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은느는 큰 문장의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이는 이건 작은 문장이잖아요. 그 앞에 주어니까. 개념 이해 가세요? 전체적인 주어로 쓸 때는 은는이고, 전체적인 주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그 작은 문장은 이가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야기. 자, 그 다음 85쪽. 85쪽에 2번에 이거는 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85페이지에 이 가. 자, 여기 이거 가로를 묶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원시부터 가로 열고, 원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온, 거듭에 다음에 온 있죠. 온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온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것은 동그라미.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끝없이 는 발전을 거듭해 온.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관형절이라고 해요. 관형절.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구와 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구와 절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데, 구와 절의 차이는 뭐냐면,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거, 이 구라고 하고요.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해요. 이거 뭔 소리냐? 나무 상자. 구예요, 절이에요? 구죠. 구 주어 동사 없잖아요. 이해가요? 근데 뭐 비가 왔다. 그럼 절인 거예요. 그럼 쉽잖아. 그 정도는 알겠죠? 구와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책을 보면 인간은 주어가 있죠. 발전을 거듭해 온 동사가 있죠. 있잖아요. 거듭해 왔다.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니까. 근데 그러면 관형절은 뭐냐? 거듭해 다면 온이 있죠. 온. 이 니은이 붙었죠. 니은. 거듭해 온에 니은이 있잖아요. 이 니은이 붙었어. 이게 관형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부르는 노래 중에 뭐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맞나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하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나의 살던은 맞는 말일까요? 나의 책 이래야지 나의 살던이 돼요? 이 일본식 표기, 일본어는 이게 아노, 뭐 고래와 아노 혼데스 이러거든요. 노가 붙어도 이게 막 동사를 이게 그 주어로 쓸 때가 있어요. 이 일본식 내가 살던 고향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살던 고향은 틀리는 거라니까 원래. 근데 어쨌든 나의 살던 내가 살던 엄밀히 말하면 내가 살다. 그럼 절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절은 알겠죠? 절인데 전에 니은이 붙어서 니은이 붙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관형어라고 그랬죠? 관형어. 니은이 붙으면 관형어라고. 그래서 관형어가 있는 절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관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살던이 관형절이에요. 나의 살던이 뭐라고요? 관형절. 그러니까 여기도 인간은이 있고 거듭해 온이 있잖아요. 주어 동사가 있네. 근데 거듭해 온에
지금 85쪽 보고 있어요. 거듭해온에 니은이 있어. 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데 관형사잖아요. 그러니까 관형절. 그다음에 것은 동그라미.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끝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밑에 보세요. 이제 밑에 보면 이 가와 나가 있는데 자연스럽지 않다고 나왔죠. 조사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 가를 보면 인간은 자 보세요. 인간은 이 가를 보면 끝없이 발전해 오니 뒤에 오는 것을 수식하는 관형절 안긴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문장의 주어인 인간에는 이가를 결합해서 원시 시대부터 그다음 뭐라고 해서 인간 이라고 은을 이로 고쳐야 돼. 은을 이로 x축 이로 고치세요.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큰 문장이 주어죠. 것은 해온 것은이라는 건 큰 문장이 주어니까 은이 맞는데 그 속에 인간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은 큰 문장이에요, 작은 문장이에요? 큰 문장이에요? 작은 문장. 그 것은이라는 거 앞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개성은 문화를 흡수하여 자기의 숨은 채 능력을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데서 교양은 형성된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밑에 나오죠? 큰 문장의 주절의 주어와 서술어는 교양은 형성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교양은이 큰 주어, 형성된다가 큰 동사야. 근데 그러면 그 앞에 교양은이 있잖아요. 그럼 개성은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개성이라고 해야겠어요? 이제 개념 아시겠어요? 네. 지금 앞에 제가 은느는 큰 문장, 이가는 작은 문장이라고 했고 넘기세요. 86조. 어려워요? 다시 설명. 그러니까 큰 문장은 은을 붙이고 작은 문장은 이 가를 붙이는데 지금 그 84쪽은 알겠죠? 그럼 85쪽은 자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걸 다 통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것은이 큰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것은 앞에 인간은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인간이가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나번은 지금 쭉 보면 교양은까지가 큰 문장이잖아요. 은이잖아요. 은. 그럼 그 앞에 있는 주어인 개성은 이건 개성은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개성이라고 해야겠어요?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장은 은을 붙이고 큰 문장 속에 있는 작은 문장은 이가를 붙여라. 옳은 이야기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큰 문장은 은는 그 안에 있는 거는 이가. 자 넘기세요. 86조. 푸르름이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에 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하심. 이것도 우리가 무슨 뭐 집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통지문에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이거 선생님들이 많이 쓰지 않았어요? 네. 가정의 평화를 뭐 틀렸어요. 가정애가 아니라 가정의의 의. 왜냐면 가정의가 평안을 꾸며주잖아요. 가정의 평안하심이죠. 가정의 평안하심이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정의라는 게 뒤에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김철수 연구원이 이것도 우리 많이 쓰는데 다 애 추종이에요? 다 의 추종이에요? 의 추종이에요. 의. 애를 의로 고치세요. 의 할 때 애. 다 애가 아니라고. 다 의 추종. 다른 사람의 추종. 그 다음에 우리도 천만의 말씀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의 말씀이죠. 그래서 밑에 쭉 가면 천만의 말씀 나오잖아요. 뭐 중국어로는 뭐 나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란 애가 아니다는 거 그리 써놓은 거고요. 자 오른쪽 87쪽입니다. 세계에서 맛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배로만 갈아 만든다 이렇게 썼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배마늘이라는 거예요. 배마늘. 배로만이 아니라 배만을 가지고 이런 얘기. 뭐 너만을 뭐 사랑했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배만을.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여기 보면 배는 갈다의 대상으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도구로 쓸 수가 없다는 거. 배로만. 이해가죠? 배로만은 도구잖아요. 그렇죠? 배만을 목적어 을을 써라는 거죠. 왜냐면 갈다라는 게 목적어가 필요한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갈다가 목적어가 붓을 갈다 뭐 벼루를 갈다 이런 걸 쓰잖아요. 갈다가 헷갈리면 벼루를 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 갈다는 을을이 붙었구나 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배만을 의사 약사 이것도 뭐 약은 뭐 모르는 것은 가이드에게 상의하십시오. 뭐 그 1박 2일 분 많이 나오던데 그게 아니라
의사, 약사, 에게 상의하는 거예요? 약사, 와 상의하는 거예요? 와입니다. 와. 에게를 와로 고치세요. 에게가 아니라 상의하는 거는 뭐뭐와 상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민과 여행객들 에 주의당부가 있는 에게라고 써요. 에게.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자 여러분 에와 에게의 차이가 뭐냐? 에는요 무정물이 무정물 감정이 없는 거. 에게는 유정물이 감정이 있는 거. 뭔 소리냐? 자 이게 안값 써놓으세요. 나무에 물을 주다 써보세요. 나무에 물을 주다. 나무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나무에 물을 주는 거예요? 나무에 물을 주는 거. 왜? 이건 무정물이란 말이에요. 감정이 없는 거. 물론 이것도 막 깊이 따져보면 뭐 감정이 없진 않죠. 그렇죠? 나무를 뭐 이렇게 뭐 키울 때 뭐 좋은 음악을 연주하면 나무도 우리가 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쌀 보고 너 이렇게 예뻐 이러면 되게 쌀이 되게 오래돼도 그 모습이 멋있게 이렇게 됐는데 쌀 보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잖아 진짜로 생쌀에다가 나중에 지나면 그게 막 이상해진대 모습이 물 앞에다가도 그런 거 보면 감정이 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애는 무정물, 에게는 유정물. 그러니까 여행객은 유정물이잖아요. 감정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게가 맞는 거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통에 못 이겨가 아니라 고통을 못 이겨요. 왜냐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을을 붙여야 돼. 목적어가 붙어야 되는 이기다 이런 것은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을을 써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88쪽에 가보시면 첫째 줄에 유정명사 뒤에는 있죠. 감정을 가진 명사에게 무정명사 뒤에는 애를 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되셨죠? 네. 5번. 삼촌은 나만 보면 커서 뭐가 되겠느냐라고 묻곤 했다. 이렇게 썼는데 라에다가 동그라미 다음에 라이죠. 라는 돼지꼬리 2개 해보세요. 돼지꼬리 2개. 빼라고. 네, 빼라고. 돼지꼬리 2개가 뺀다는 소리잖아요. 빼는 표시. 그러니까 커서 뭐가 되겠느냐라고가 아니고 되겠느냐고. 왜 그러냐면 이게 따옴표가 있어 없어요? 따옴표가 없죠. 따옴표가 없으면 직접 인용이겠어요? 간접 인용이겠어요? 간접 인용이죠. 간접 인용일 때는 라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뭐가 되겠느냐 여기에 따옴표를 써놓으면 라고를 쓰는데 따옴표가 없잖아요. 간접 그러니까 여기 오 가는 간접 인용이라고 썼는데 간접 인용 그걸 이야기고요. 이건 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두 자기들 주장만이 옳다라고 이것도 라를 빼세요. 돼지꼬리 2개. 옳다고 우기며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 그 다음에 그 각 매스컴에서는 각 선수들의 기본기가 문제다라는 것을 해요? 문제라는 것을 해요? 문제라는 것을겠죠. 왜?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옴표가 있을 때는 문제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따옴표가 없을 때는 이런 것도 다 생략을 하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의 1번의 내용이 됩니다. 지금 9시가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자, 89쪽. 9시 되면 알려주세요. 9시까지 할게요.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거기를 좀 볼게요. 이것도 위에는 넘어가고 아까 호응을 좀 유식한 말로 공기라고 그랬죠? 네. 공기. 자, 6번 그때 보세요. 6번. 어디 가니 벌써 12월이네요. 이렇게 났죠? 어디 가니 벌써 12월이네요. 그러니까 위에 문장들은 자, 넘겨보세요. 주어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지만 매우 자연스럽게 쓰인다. 왜? 너는 어디 가니?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말은 학교에 갔다 이렇게 쓰죠. 근데 영어로 went to school 이런 말 있어요. 영어는 반드시 I 이런 말 써야 돼. 근데 수필 같은 거 쓸 때 나는이란 말 잘 안 쓰죠. 수필 예전에 공부 좀 해봤는데 나는을 되도록이면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수필 쓸 때는. 영어에서는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찾아 넣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벌써 12월이다 하면 is를 붙이죠. is Monday 뭐 우리말은 그냥 주어 없어도 쓰잖아요. 4월이다 이렇게 쓰는데 영어에서는 is April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우리말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주어가 생략되는 특징이 있어요. 맞나요? 영어도 집에서 쓰면은 집에서 쓰는 애들을 원하는 주어가 없대요. 아 근데 그러니까 얘들이 집에서 쓰는 건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주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걸 보시면 90쪽입니다. 90쪽 그 위에 넘어가고요.
7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옥천동은 예전에 농촌이었던 곳인데 태어난 곳은 아니다. 이거 태어난의 주어가 빠져 있다라고 밑에 보면 7가에서 7나에서 뒷문장 주어가 빠져 있다. 그래서 태어난 앞에 내가 태어난 이게 내가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공통점 앞에 그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쓰라는 거예요. 밑에 나번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써놨잖아요. 스포츠가 있지만 그 다음에 그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걸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렇게 주어를 뭐 써야 되는 경우도 물론 이제 안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냥 안 쓰는 경우, 학교에 갔다 이런 경우 안 쓰지만 이런 경우에는 영양 그 뒤에 호응 관계를 따져서 쓰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답은 볼 차례죠. 두뇌가 한창 자라는 아기 때 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보면 아기 때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면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주어를 아기 때 충분히 못한 영양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두뇌가 한창 자라는 아기 때의 충분하지 못한 영양은 주어가 나오고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기 때 영양이 충분치 못하면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때의 충분치 못한 영양은 이 말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양이 지장을 줄 수 있다고요. 주어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면이 아니라 영양을 써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가 있을 때 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견과류 있죠, 견과류. 견과류가 뭐 땅콩, 잣, 호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어린 아이일 때 어린 아이가 이제 막 손녀가 태어나면 4세, 5세 이전에 엄청 많이 먹여야 돼. 여러분 나이 돼 갖고는 아무리 먹어봤자 두뇌 발달이 안 돼요. 두뇌 발달이 안 되고 5세가 되기 전에 잣, 호두 뭐 이런 거 있죠. 땅콩 뭐 못 먹으면 갈아서 먹이라든가 그러면 되게 두뇌 발달이 실제로 촉진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아기 때의 충분치 못한 영양은 이란 주어가 나오고 이해가죠? 이 호응 관계를 따지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무엇보다 열악한 관람 여건도 시급한 문제다 나왔죠? 그러니까 열악한 관람 여건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면 빠져있다. 세 번째 줄 열악한 관람 여건 서술어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다나 개선하다 서술을 보충해서 뭐라고 나와요? 무엇보다도 자 여기다 밑줄 주세요. 열악한 관람 여건도 그냥 시급한 문제다 하지 말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해결해야 할, 개선해야 할.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정말 알겠죠? 그렇게 그 문장을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최초 보고서에 신고한 내용과 중대한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것도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최초 보고서에 신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찰 결과 사이에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를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사찰 결과 사이에를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영어로 말하면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이것처럼 사찰 결과 사이에 있잖아요. 9번에서 세 줄 올라가면 신고한 내용과 다음에 사찰 결과 사이에 가로로 묶으시고요. 9번에서는 경기장 주변에서는 이것도 보세요. 경기장 주변에서는 밑줄 치고 행사를 갖는다 밑줄 쳐보세요. 지금 오늘은 제가 9번까지만 할게요. 그럼 되겠죠? 경기장 주변에서가 행사를 갖는다 말이 안 되겠죠? 주변에서는 행사를 갖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고 좀 더 설명드릴게요. 나번을 보니까 쭉 있다가 뭐 노력은 미흡한 현실입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노력은 그다음에 미흡한 현실입니다. 다번에서는 김구는 밑줄 치고 개 비결입니다. 밑줄 치고 그 밑에 정리하는 게 비결입니다 있잖아요. 김구는 밑줄, 개 비결입니다. 밑줄. 김구는 뭐하는 게 비결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넘어가 보세요.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기장 지금 다시 보세요. 경기장 주변에서 행사를 갖는다 말이 안 되죠. 주어 동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92쪽의 넷째 줄을 보면 서술을 바꿔서 여기다 밑줄 써요. 경기장 주변에서는 경기 시작 이전에 뭐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행사가 열린다. 뭐 이게 행사를 갖는다가 아니라 이건 완전 전면적인 그 재건축을 해야 돼. 이 문장 자체를. 알겠죠? 행사가 열린다. 이렇게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찜질방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려는 노력은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다의 구성으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이니까 이다. 있어야 되니까.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에 찜질방에 여기 밑줄 치세요. 안전과 위생을 지키려는 노력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흡한 다음에 것이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것이. 미흡한 것이.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쓰라는 거예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는 주어 동사 쓰고요. 마지막에 이것도 아까 김군의 비결이 김군은 비결입니다가 아니라 밑에다 뭐라고 나왔어요?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김군의 비결은 여기 밑줄 써요. 김군의 비결은 밑줄.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내용을 교과서에서 빼곡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리하는 것입니다. 밑줄. 그러니까 김군은 비결입니다가 아니라 김군의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군의 비결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